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셔요. 예, 왕따쌤 돌아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요, 저번 시간에 정비례 아이를 배우셨습니다. 그쵸? 제가 저번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얘만이 끝나는 게 아니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 아이까지 같이 묶어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반비례. 이번 강의의 주제가 바로 이 반비례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앞쪽에 배우셨던 정비례와 어떻게 다른지가 비교 대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례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반비례도 당연히 개념 정리하시고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얘가 누군지부터 먼저 갑시다. 얘는 도대체 뭘까요? 저기요. 정비례 관계는 뜻이 뭐였죠? 두 개의 수. 다시 말하면 두 개의 변수. x와 y가 있었어요. 그런데 x라는 아이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y의 값은 정비례는 어땠다고요? 2배, 3배, 4배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런데 반비례는 달라. x가 2배, 3배, 4배로 늘어남에 따라서 y가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례는 분명히 x가 2배, 3배, 4배로 가시면 y라는 아이도 2배, 3배, 4배로 가셨어야 돼요. 근데 반비례는 어떻게 돼? 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잠깐만. 자, 반비례는 좋아. 이렇다고 쳐. 그럼 그 틀은, 폼은, 매뉴얼은 정비례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반비례도 그게 진짜로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 얘는야 2배, 3배, 4배로 늘어남에 따라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가는 거니까 y는 2분의 1, 뭐 x 이런 애들 같은 애예요? 저기 2분의 1 x는 정비례잖아요. x에 누군가가 곱해져 있는 y는 ax 꼬라지잖아요. 그쵸?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와! 요게 바로 반비례 관계에서의 하나의 틀, 하나의 폼, 하나의 매뉴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다가 여기 a가 0이면 안 되는 경우, 예, 당연히 0만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막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까요? 예, 적용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와라 숑. 나왔네요. 반비례하는 거래요. 반비례. 자, 틀이 어떻게 생긴 아이예요? y는 x분의 a예요. 분수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비례가 아닌 겁니다. 누가 분모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x라는 아이가 분모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비례도 분명히 분수격인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그 아이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아이라고. x가 어디 있는데요?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위로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맞죠? 반비례는 어디 있다고요? x가? 아래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1번 맞아요? 정비례죠? 얘는요. 얘가 반비례네. 여기 밑에 있잖아요. 얘도 보실래요? 분수격이지만 그렇지. 옆에 있다고요. 얘는 뭐예요? 정비례예요, 여러분. 얘는요? 그렇죠. 여기 원래 12분의 1 그 다음에 x잖아요. 그렇죠? 얘도 정비례입니다. 얘는 이걸 정비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없어야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아이들이 달려있으면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시면 나오게 되는,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아이들이에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반비례는 누구더라? 얘가 정답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나오시면 당연히 누가 나오셔야 돼? 그렇지. 아, 나 또 지웠다. 저번 시간에도 내가 지우고 다시 썼죠. 활용해야지. 활용해야지.
이게 저번 시간에는 정비례 관계의 활용이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 관계의 활용이라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블라블라 블라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y가 x에 반비례할 때 반비례할 때 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럼 나 이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 틀, 그 폼, 그 매뉴얼에다가 적어주시는 거야. y는 누가 분모로 간다고요? x가. 이거라고 일단 적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a를 구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앞이나 이 뒤에 분명히 이 a를 구할 수 있게끔 힌트가 나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비례 때도 그렇잖아요. 예. 거리는 속력에 정비례한다 라고 한다면 거리라고 하는 게 y자리, 속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x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이제 반비례라고 하니까 얘네들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예. 뭐 높이는 기온에 반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가 높이자리, 여기가 기온자리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자리 위치만 잘 넣어주시고 이쪽에 등장하게 되는 힌트들을 그거에 맞게 집어넣기만 하면 A라는 아이가 나올 거고요. 그 A라는 아이가 나오시면 다시 원래대로 깔끔하게 이 틀에 맞춰서 식으로 써주시는 거.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네요. 좋아.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나와라 숑. 뭐가 이렇게 길어요, 선생님? 아니, 길죠. 예, 당연히 이게 활용이니까 문장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꼴로 나타내어지는 거래요. 이 꼴이 뭔데요? x가 분모에 들어가져 있는 뭐요? 반비례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 틀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맞춰줄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1번부터 볼게요. 얘네는 x, y를 다 줬네요. 그죠? 그럼 내가 x, y를 집어넣어서 식만 잘 만들어지게끔만 여러분들이 등식만 잘 만들어주시면 돼. 1번이요. 길이가 20cm인 끈을 x를 사용하고요. 남은 끈의 길이가 y래요.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남은 끈의 길이 y는 뭐요? 20이었던 i를 x를 사용한 거래요. 그리고 남은 거래. 그러면 20 마이너스 x. 이게 이 꼬라지예요? 아닙니다. 틀렸어요. 자, 이 아이를 이렇게도 가셔도 돼요. 이건 한 번에 나온 식이고요. 선생님, 길이가 20짜리인데요. 끈을 x 사용하고 나머지는 y라고 한대요. 그럼 저 식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 더하면 20이겠죠. 잘했어. 그런데 언제나 항상 틀은 y는으로 시작해요. 정비례도 y는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y는으로 냅두는 거야. 그러려면 이게 1로 가야죠. 가시면 y는 20-x요. 어차피 똑같이 나오거든요. 결론은 반비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갈게요. 한 변의 길이가 x짜리인 정사각형이 존재하셔야 되겠네요. 정사각형. 여기 한 변의 길이 x짜리예요. 근데 뭐? 그때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한대요. 자, 갑시다. 이것도 바로 그냥 우리가 갈 수 있죠. y는 한 변, 한 변, 한 변, 한 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다 똑같네요. 몇 x? 4x요. 이건 뭔데? 이건 정비례네요. 틀렸죠? 난 얘를 원해요. 나와라! 3번부터 나와라 숑. 1분에 40장을 인쇄하는 프린터가 있는데 X분 동안 인쇄한 종이에요. 잠깐 1분에 40장. 근데 이걸 몇 분 동안? X분 동안. 이 자리에다 그대로 X 넣어요. 그럼 얘가 과연 몇 장일까? 1분당 40장. 그럼 X분이면 뭐 했단 얘기? 곱하기 X 했단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도 곱하기 X 해주세요. 그럼 몇 장? 40X장. 근데 뭐를 Y라고 하겠대요? 그 X분 동안 인쇄한 종이 총 장수. 이걸 Y라고 하겠대요. 따라서 Y는 얼마? 40X인데요.
이 뭔데? 정비례인데요. 틀렸는데요. 반비례 고르라고 그랬는데요. 4번 갑시다. 20명이 2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래요. 뭐요? 이게 몇 번이죠? 이게 3번이었죠. 자, 4번. 20명. 얘네들로 몇 시간이요? 2시간에 일이 끝난대. 자, 엔드라고 적을게요. 네. 20명이 있었을 때 2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X명이 할 거래. 그러면 Y 시간이 걸린대요.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갈 텐데 이거 시간이래. 나한테 그때 나오게 되는 요 Y가 Y일 거래. 이거 내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여기에선 초등학교 개념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저기요. 20명이 동시에 2시간 동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20명이 다 같이 일을 했을 때 2시간이면 일이 끝난다며. 그러면 한 명당 2시간씩 다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노동의 양 얼마? 20 곱하기 2시간씩 얼마야? 40이라는 노동의 양이 등장하셔야 돼요. 이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 일의 양을 40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X명이 일을 한대요. 그럼 몇 시간이 걸리겠니?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X로 나눠야죠. 뭐를? 40을. 그때의 얘를 Y라고 한대요, 여러분. 끝났죠? Y는 뭐? X분의 40이. 우와, 우와, 와. 선생님, 얘 반비례예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네. 5번, 확인사살.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X인.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X인. 얘가 6. 이걸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Y래요. 자, 지금부터 Y, M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약분 되시네요. 결국 Y는 몇 X? 3X. 예. 이건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시겠네요. 야, 이런 거구나, 선생님. 예,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바로 반비례 아이들입니다. 중요한 건 다시 오해갔다. 정비례 때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그래프의 성질이요.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요. 예, 뒤에다가 저 그냥 생략하고 안 쓸게요. 예, 이거에 그래프의 성질이요. 얘도 우리가 대응표를 먼저 그려보실 거예요. 자, XY. 제가요, 어떤 아이를 예를 들어서 할 거냐면, 내가 그 아이를 안 썼네요? 아하, 참나. 왜 안 쓰고 그래? 그러게나 말이다. 반비례 맞나요? 네. 저는 지금부터 이 아이를 한번 해볼 겁니다. 대응표 나와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각각 아이들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야. 먼저 X에다가 0 집어넣어 볼게요. Y는 얼마? X에다 0 집어넣겠다니까 Y는 얼마? 나 지금 소매 걷었어. X에다가 0 집어넣겠다고요? Y가 얼마? 0이에요? 여기에 0 들어갔는데? 제가 분명히 유리수 파트에서 얘기했어요. 분모에 0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값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알 수 없어. X가 1일 때. Y는 얼마야? 4 나오네요. X가 2일 때는요? Y가 약분돼서 2 나오죠. 그쵸? X가 3일 때 저 안 할래요. 4일 때는요? 얼마? 네, 1 나오죠.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계속 갈 수 있어요. 그쵸? 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 거다.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4 나오죠.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볼 거다. 약분돼서 마이너스
2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4 집어넣어 볼 거다. 얼마요? 맞아요.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 가지고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나와라. 좌표 평면. 나와라. 좌표 평면. 일단 내가 하나씩 여기 있는 점들을 여기다 체크 좀 해볼 겁니다. 자, 순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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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상. 0, 몇이래? 몰라! 이 아이가 순서상에 왜 들어갑니까? x가 0일 때는 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x가 1일 때는요. y가 4래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여기. x가 2일 때는요. 여기. x가 4일 때는요. 3, 4. y 얼마야? 1이요. 뭐 다른 애들 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 마이너스 1일 때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여기. 다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갑니다. 얘는요? 한놈, 두식이. 이 정도 되겠네요. 네. x가 마이너스 4일 때에는요? 3, 4. y? 여기네요. 네. 자, 나는 지금 나와져 있는 아이들, 정수꼬라지 아이들을 표현한 게 이게 끝이고요. 그쵸? 이거였을 뿐이고, 정수꼬라지 아이들을 내가 표현한 거였을 뿐이고, 나는 그래프를 알고 싶어. 이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 분수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주면 되죠? 이어주면 돼요. 근데 이으려고 딱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직선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얘가 벗어나고 이렇게 하면 얘가 벗어나요. 그럼 얘는 뭐란 얘기일까? 그렇죠. 지대로 곡선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얘만 있나요? 이쪽도 등장해요. 하, 그렇구나! 얘가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잠깐만요. 제가 정비례 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저 하나씩 다 해봐야 돼요? 굳이? 아니, 그냥 저 여기다가 바로 그냥 체크할게요.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y는 얼마? 마이너스 4 나오셔야 돼요.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y는 얼마? 마이너스 2 나오셔야 되고요. x에다 4를 집어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1 나오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y의 값은 얼마? 4 나오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y의 값 2 나오십니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y의 값이 1 나오게 되죠. 자, 이어보십시오. 어떻게 이어져요? 곡선으로 갈 수밖에요. 아, 선생님. 이거군요. 네, 맞아요. 정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정비례 그래프 정리했던 것처럼 반비례 그래프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모양부터 따져줘. 모양. 직선이에요? No! 곡선입니다. 근데 얘네가 하나의 쌍으로 존재해요. 곡선 모양 한 쌍.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실은 살짝쿵 좀 합쳐가지고 이렇게 쌍곡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게 우리가 이렇게 쓸까요? 네, 색깔만 좀 다르게 표현해 주셔요. 그래서 쌍곡선 모양. 다시 말하면 곡선이 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 다음, 두 번째. 원점과 관련된 아이. 원점은 어디죠? 여기요. 원점을 지나요? 안 지나요? 원점을 지나요? 지나지 않습니다. 얘는요, 원점 절대 안 지나요. 지금 정비례 관계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뭐가 해야 되죠? 정비례 때 내가 여기다 뭐 같더라? 네, 부호요. A라는 아이가 0보다 클 때 A라는 아이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A라는 아이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가 양수, A라는 아이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가 음수. 자, A가 0보다 크대요. 나 이거죠? 몇 사분면? 제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오, 선생님! 이거는 정비례랑 똑같네요. 얘는 제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이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나 이거 다 안 칠게. 어쨌든 다 중요해. 해주셔야 돼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저 그거 안 해도 되죠. 제가 외우라고 그랬나요? 외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프 보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시고 이 아이가 X가 증가한다라는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감소를 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끝나는 거죠. 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죠, 그럼. 오케이. 적용 문제 한번 볼까요? 나와라 숑. 겹쳤네. 적고 넘어와야 해. 갑시다. 반비례 관계. 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1번 잠깐 이따가 볼게. 2번 원점을 지나요, 얘가? 원점 절대로 안 지난다고요. 3번 갑니다. 제 1사분면하고 3사분면 지나간대요. 맞아요, 틀려요? 얘 플러스예요. 히하. 맞네요, 이거. 옳지 않은 거군요. 그럼 2번이 정답이네. 나머지 다 확인사살. 4번이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럽니다. 잠깐만요. 대칭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점의 좌표를 할 때 한번 배우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도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얘기 자체가 쌍곡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이런 스타일로 가요. 얘가 뭐예요? 원점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쌍으로 존재한다고. 그럼 그 얘기는 즉슨 원점으로 기준으로 해갖고 원점에 대하여 뭐다? 대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한 쌍으로 된 곡선이다. 맞는 얘기죠. 5번이요. X축과 Y축에 한없이 접근하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잠깐만요. 이 5번도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X축과 Y축에 한없이 가기는 갑니다. 계속 쟤네는 끝이 없어요. 계속 가. 계속 가긴 갈 거야. 그런데 얘랑은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왜? X가 0일 때에 Y의 값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Y도 절대로 0일 수가 없어요. 왜? X가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따라서 위에가 0이어야 얘가 0 나오는 건데 물론 0이 아니어야 되겠지만 얘가 이미 3이야. Y가 0이 나올 수 있을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좌표축에는 절대로 닿을 수가 없어. 절대로요. 만나지가 않게 됩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말. 1번이요. 그럼 1번 확인사살. 1,3을 지나간다고요? 얘는 X좌표. 얘는 Y좌표야. 진짜로 한번 넣어봐. X에다가 1 넣어볼게. 그럼 1분의 3이잖아요. 그럼 Y의 값은 얼마? 3 나오는데요? Y 값 3 나오는 거 맞는데요? 맞는데요?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인 거죠. 그래프상으로 좀 한번 봅시다. 그래프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와라 숑. 얘가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나와. 자, 이거 이후에 나오겠죠? 반비례 관계의 저 아이의 그래프래요. 이 그래프 위에 두 점 P랑 Q가 있는데요. 얘네들 좌표가 각각 저거랍니다. 상수 B의 값은 그러네요. 그림 좀 볼까요? 나와라 숑. 이 아이예요. 얘가 어떤 반비례 관계라는 하나의 그 식을 보여주지 않아요. 얘 뭐래요? 그냥 딸랑 Y는 얘가 X분의 A래.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나한테 얘를 구해달래요. B를. 그죠? 예. 그리고 되게 웃기는 게 B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얘의 문제가 B만 구하는 거긴 맞긴 하네요. 마지막 결론은. 그죠? 되게 웃기는 게 이 B를 구하려면 내가 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힌트는 여기 있어요. 몇 콤마 몇이라고 하는 아이를 이 곡선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5 콤마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아이를 지나가요.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잖아. y가 얼마래요? 마이너스 3이요. x가 얼마래요? 5요. 5분의 a예요. 자, 이거 1차 방정식이네요. 양변에 몇으로 곱해요? 5씩 곱할 거예요. 결국 여기도 5 곱하고요. 여기도 5 곱할 거다. 얼마? 와, a다.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5예요. 나왔구나. 결국 y라고 하는 i는요, 선생님, a 자리에 마이너스 15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 마이너스를 세련되게 가장 가운데 앞으로 빼줄게요. 그럼 여기 얼마? 15요. 이 식이 나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A 구하라고 했나요? 이 문제가? 아니요. 잊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B 구해달래요. 이 B라는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P라는 아이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란 얘기야? B 콤마 5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저 B의 값 나오겠는데요? 갑시다. Y가 얼마래요? 5래요. 5는 X는 아직 몰라요. 몇이래요? B래요. B분의 얼마? 15요. 계산 어떻게 해주실래요? 양변에 B씩 곱하세요. 결국 5B는 여기는 B 곱하시면 약분 되시죠? 마이너스 15요. 양변에 몇으로 나눠요? 5로 나눠주셔야죠. B는 얼마? 마이너스 3 나옵니다. 최종 정답은 그래서 얼마요? 마이너스 3. 어디 가셨어? 얘가 정답이에요. 자,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비례 관계식에서만 이 아이를 쓸 수가 있어요. y는 x분의 a에서 말이야. 이거 하나만 알면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 수 있다. 반비례 관계에서 y는 x분의 a에서 이게 무슨 뜻이죠? x 곱하기 y요. 이거는 a로 일정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와 y가 바로 이 점들 막 x, y, x, y, x, y 이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점이든지 간에 x와 y를 둘을 곱하면 그게 곧 뭐가 돼? a가 돼. 진짜 그렇잖아요. 왜? 양변에다가 x 곱해봐. 그럼 얘는 없어지면서 우변은 a만 남고요. 여기는 x, y가 돼. 이건데요? 자, 그럼 나 이 상황에서 a 구하고 싶어요. 물론 나는 여기다가 하나씩 다 대입했지만 내가 이것만 알고 계시면 얘를 바로 할 수 있어. x 곱하기 y는 a래. x가 얼마고요? 5일 때요. y가 얼마요? 마이너스 3이래요. 둘을 곱한 게 a야. a는 바로 얼마? 마이너스 15요. 자, 똑같잖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건 그럼 이런 식이 됐어. 근데 이런 식이 몇 콤마 몇을 지나간대요? b 콤마 5를 지나간대요. 이게 b고요. 여기가 5래. 그럼 얘네 둘이 곱한 게 누구? 마이너스 15여야 돼. 여기 있잖아요. 똑같죠? 그랬을 때 b는 얼마요? 마이너스 3. 이게 반비례라서 그래요. 무조건 여기에서만이에요. 선생님 정비례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정비례는 다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답은 몇 번이 되더라? 4번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비례까지 싹 다 끝내봤네요. 앞에 저기 자연수 파트, 소수 합성수부터
여기 지금 정비례, 반비례까지 싹 다 끝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학년 때의 수학이 고3 때까지의 용어적인, 뭐 기호적인 베이스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개념적으로 싹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 필기를 만들자라는 거였어. 그런 의도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다 정리가 되시면 2학기 때 거, 그 다음에 2학년 거, 뭐 3학년 거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 이런 아이들 한 번씩 보시면 완전 정리되실 거예요. 네. 좋아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다른 강의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1학년 상파트, 1학년 1학기는 여기에서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아이들은 노트 정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워주시기까지 하셔야 돼요.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번 다른 강의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왕따쌤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ll be back.